아이고, 우리 옆집 김 과장님도 퇴직하신 뒤부터는 어쩌면 좋으냐 한숨만 늘었다더라. 사실 은퇴라는 게 참 묘해요. 현직에 있을 땐 늘 나중에를 외치면서도 막상 그 나중이 되어버리면 우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을 퇴직하고도 꽤 오랫동안 내가 뭘 해야 하지? 하고 우왕좌왕하기 일쑤죠. 심지어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고 남들 보기엔 탄탄대로를 걸어온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통장을 보며 멘붕에 빠지기도 해요. 오늘은 이런 은퇴 후 충격적 몰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굳이 겪지 않고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미리 고민해야 할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1. 퇴직하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은퇴 후 삶의 리얼리티. 몇 년 전부터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느니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도 은퇴 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 정도 직급이면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지? 40년 동안 모은 돈이면 그래도 좀 넉넉하지 않을까? 나 정도면 연금도 꽤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은 실제 생활비와 은퇴 후 들어오는 수입의 차이를 체감하는 순간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하게 다가오니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지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 여가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력의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랜 세월 꿈꿔온 편안한 노후가 순식간에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퇴직 후 예상치 못하게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 은퇴 후 충격적 몰락을 보여주는 3가지 사례. 2-1. 잘 나가던 은행 지점장이 퇴직한 뒤 월급보다 큰 지출에 허덕이다. A씨는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가며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해왔어요. 젊을 적엔 급여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나름 투자도 조금씩 했지만 어쩌다 보니 자녀 유학이며 결혼 준비, 집 마련으로 돈을 쓰다 보니 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지점장까지 했으니 자존심이 있지 하며 주변에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겼어요. 게다가 기대했던 퇴직금은 자녀 결혼 때 미리 많이 써버려서 손에 쥔 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나오긴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의 지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채로 살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달 만에 계속된 마이너스 인생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이제 어쩌나 하고 주저앉아버렸죠.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직장인 시절의 지출 규모를 은퇴 후까지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습관대로 소비하다가 통장이 텅 비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2-2. 친구 따라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낭패본 50대. B씨는 교직에서 30년 넘게 일한 뒤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 생각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내가 요즘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B씨는 오랫동안 교직에만 몸담았으니 투자 쪽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제 놀면 뭐하나 돈 좀 불려야지 하는 마음에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처음엔 꽤 괜찮아 보였지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자 한순간에 물려버렸습니다. 투자금을 잃고 나서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제대로 된 은퇴 자금이나 투자 전략 없이 주변 말만 듣고 뛰어드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B씨는 그 뒤 소일거리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퇴직하고 여유를 찾겠다던 본인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2-3.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다 노후 대비는 뒷전이었던 맞벌이 부부. C 부부는 맞벌이로
35년 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억지로라도 조금씩 저축을 해왔어요.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이 커서 학원비며 과외비며 정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서도 유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같은 기회는 놓치지 않도록 밀어줬고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마련해주느라 적금과 퇴직금,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죠. 정작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돕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가정이 생기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씨 부부는 우리도 노부모님처럼 자식이 돌봐주겠거니 생각했지만 현실은 자녀도 별도의 생활비로 빠듯했고 연금 외에 큰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3. 은퇴 전에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 A씨, B씨, C 부부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들을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봐야 해요. 은퇴 후 고정지출 파악하기. 매달 확실히 나가는 고정지출 주거 비용, 공과금, 식비, 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은퇴 후 수입연금, 퇴직금 운용 수익 등과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월급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반드시 실제 수치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계획. 은퇴를 앞두고 혹은 퇴직 직후에 단숨에 대박을 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르면 치명적입니다. 대박을 꿈꾸기보다 자신의 용돈 이상을 벌지 못해도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안정적 투자나 금융상품 혹은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거, 의료, 여가 등의 실제 비용 고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나 주거, 환경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땐 집이며 차며 미리 다 갚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수리비나 생활 유지 비용이 계속 드는 건 예사실이 아닙니다. 여가를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라는 계획이 있다면 그 비용 역시 구체적으로 계산해놔야 노후가 훨씬 알차고 풍요로워집니다. 가족에게 전부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 재정 마련.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고 또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자녀가 효성이 지극하다 해도 그들 또한 본인 가정을 꾸리면서 여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충분히 소통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자녀에게도 이해시켜야 모두가 편해집니다. 4.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그래, 그러면 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고 막막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은퇴 계획서 작성하기. 은퇴 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엑셀로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수령액, 보험, 임대수익, 용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 수입원을 나열합니다. 지출은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부터 적은 뒤 여가, 취미, 여행 같은 변동 지출을 추가합니다. 거기에 더해 혹시 모를 비상금도 감안해야 해요. 이 계획서를 통해 지금처럼 돈을 쓰면 안 되겠군 혹은 조금 더 저축해야겠다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전문가 조언 받기. 무턱대고 친구나 지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재무 설계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시점이나 나이대별로 맞춤형 플랜을 제안해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해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부업 취미를 찾기. 은퇴 후 완전히 놀며 지내기보다는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하는 보람,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 어떤 취미나 전공 지식을 살려서 작은 강의나 컨설팅을 하기도 좋잖아요. 꼭 많은 돈이 아니어도 꾸준히 용돈을 벌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라이프 스타일 다운사이징. 은퇴 후에도 명예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소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수입이 확 줄어든 상태잖아요. 집이나 차 등 유지 비용이 큰 자산을 축소하거나 소비 패턴을 좀 더 간소화하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장 쓰는 돈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을 대안을 찾는 과정이에요. 5. 마무리하며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라는 후회가 없도록.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 있고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이 은퇴 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절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은퇴가 무엇인지, 은퇴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한창 일할 땐 정신없이 매일매일 버티고 가정 꾸리고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며 살다가 60세쯤 은퇴한다 해도 그 뒤로도 2030년 이상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 오랜 시간을 아무 계획 없이 맞이한다면 자칫 내년, 내후년에 찾아올지 모를 불안과 공포를 지금부터 쌓는 셈이 될 수도 있죠.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함께 시골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혹은 작은 가게나 온라인 사업을 하며 평일에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돼요. 당장 모든 걸 이룰 순 없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A씨처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살았으니 문제 없겠지 하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또 B씨처럼 너무 급하게 대박을 노리지 않고 C 부부처럼 자식에게 전부 의지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성실함과 노력을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결국 답은 은퇴를 인생의 새 출발점으로 삼는 적극적 준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40년 일했는데 왜 남은 게 없지? 하는 자괴감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통장, 지출 습관, 미래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늦었다고 생각되는 나이여도 괜찮아요. 조금 늦더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잡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은퇴한 뒤엔 단지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거야 라는 태도로 접근하자고요. 돈에 치여서 허덕이는 노후가 아니라 그동안 못해본 일들을 시도해보는 풍요로운 시기가 되도록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귀에 쏙쏙 들어가셨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노트 하나 꺼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모습에 이르는 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분명 여러분 누구든 지금 준비하기만 한다면 세월이 흘러 퇴직을 맞이했을 때 뼈저린 후회 대신 그래, 그동안 참 잘 달려왔고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시간이야 라며 환하게 웃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